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제14법칙, 창조적 비전. 창조적 비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고 새로운 꿈을 꾸고 우주의 거대한 힘을 두드리는 능력이다. 이 우주의 거대한 힘으로 당신은 한정된 주요 목표를 성취하면서 새로운 내일을 건설할 수 있다. 창조적 능력과 직관적 통찰력의 거대한 저장고는 빗장이 풀려지기를 기다리며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잠겨 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한테는요, 한 가지 공통된 초능력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거든요. 나폴레온 힐은 이 힘을 성공 법칙의 14번째 원칙, 바로 창조적 비전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그냥 막연히 꿈꾸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힘의 비밀이 뭔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상상력은 영혼의 일터다. 나폴레온 힐이 남긴 정말 유명한 말이죠. 와, 진짜 강력하면서도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모든 계획, 모든 목표,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까지도 전부 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작업장, 여기서 설계되고 조립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비로운 작업장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죠. 그 안에서 대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우선 창조적 비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상상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비전으로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 이야기, 생생한 사례들을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우리 자신의 비전을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비전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창조적 비전. 이게 과연 뭘까요? 이건 그냥 언젠가 부자 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내일을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내고 그 그림을 기어코 현실로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폴레온 힐은 창조적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꿰뚫어보고 우주의 무한한 힘을 끌어와서 명확하고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라고요. 여기서 진짜 핵심 단어는 바로 명확하고 중요한 목표예요. 방향이 없는 상상력은 그냥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몽상일 뿐이지만 이 뚜렷한 목표라는 돛을 딱 달면 그 상상력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대륙으로 이끌어주는 창조적 비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가 모든 걸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은 명료하게 정리된 생각, 다른 쪽은 막 어지럽게 얽혀있는 혼란스러운 생각. 바로 이 차이가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라는 겁니다. 히틀은 이 창조적 비전이야말로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건 뭐 타고나는 재능 같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정신의 근육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조적 비전이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장치를 통해서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정신이라는 기계의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상상력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는 통합적 상상력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 이미 있는 아이디어나 개념, 사실들을 가져와서 새롭게 조합하고 재배열하는 능력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한테 익숙한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죠. 사실 세상의 거의 모든 발명이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 통합적 상상력이라는 강력한 도구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이건 한 차원 더 깊은 능력인데요. 우리의 잠재의식, 그리고 나폴레온 힐이 무한지성이라고 부르는 어떤 우주적인 지혜의 흐름하고 연결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런 단서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하! 하고 해결책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마치 육감처럼 번뜩이는 영감과 통찰력, 바로 이게 창조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해볼까요? 통합적 상상력은 말 그대로 오래된 블록으로 새로운 것을 짓는 노련한 건축가 같아요. 기존에 있던 지식이나 경험을 재료로 쓰는 거죠. 반면에 창조적 상상력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를 수신하는 채널 같은 겁니다. 이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통로랄까요? 진짜 위대한 성공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견고한 건축가의 기술과 활짝 열린 채널의 영감을 모두 자유자재로 쓸 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조금 추상적인 이론 얘기는 그만하고 살아있는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꾼 인물들이 대체 어떻게 이 상상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사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에 통합적 상상력의 대가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토머스 에디슨이죠. 근데 사실 에디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을 천재적으로 연결하고 조합해서 인류의 밤을 밝힌 위대한 연결자에 가까웠습니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째, 그는 이미 알려진 사실, 전선에 전기를 흘리면 빛이 난다는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둘째, 근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선이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진다는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그의 통합적 상상력이 번뜩입니다. 셋째, 그는 아주 오래된 원리, 산소 공급을 막으면 나무가 타지 않고 숯이 된다는 원리를 떠올려요. 그리고 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아이디어, 전기를 흘리는 전선과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를 딱 결합시킨 겁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인류 최초로 쓸만한 백열전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와, 정말 멋진 통합적 상상력의 승리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1000개 이상. 에디슨이 자기 이름으로 낸 특허 개수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냥 단 한 번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통합적 상상력을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적용하는 습관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다음 인물은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의 비전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있던 아이디어를 완전히 새로운 목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자동차라는 어마어마한 목적에 적용하는 거였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것처럼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탈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그걸 소수의 부자들만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훨씬 더 넓은 용도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짜 비전은 모든 평범한 가정이 자기 차를 갖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걸 컨베이어 벨트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현실로 만들어버린 데 있었던 거죠. FW 월세 이야기도 정말 재밌어요. 그가 철물점 점원으로 일할 때 가게 주인이 안 팔리는 재고 때문에 엄청 골치 아파하는 걸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거 쓸모없는 쓰레기네 라고 생각할 때 그는 거기서 5센트 균일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의 기회를 본 겁니다. 이런 비전가들의 목록은 정말 끝이 없죠. 클래런스 손더스는 카페테리아에서 직접 음식을 담는 걸 보고 식료품점에 적용해서 최초의 슈퍼마켓을 만들었고요. 케네디는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죠. 라이트 형제는 인간이 하늘을 나는 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고, 스티브 잡스는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이는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분야는 다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이 사용한 도구는 정확히 똑같았어요. 바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비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위대한 힘을 우리 삶에서 과연 어떻게 깨우고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서 얻은 영감을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볼 차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대체 무엇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적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창의력을 꾹꾹 눌러버리는 아주 강력한 장벽들이 있거든요. 위대한 창조적 리더들은 이런 말들을 단호하게 무시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건 불가능해 같은 말들이요. 사실 이런 말들은 현실의 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과거의 방식이라는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가둬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아예 보지 못하게 만드는 패러다임 마비 현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의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나폴레온 힐은 엘머 게이츠 박사라는 과학자의 구체적인 훈련법을 소개해 줍니다. 첫째, 어떤 방해도 없는 조용한 방을 찾으세요. 둘째, 불을 꺼서 시각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입니다. 셋째,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뇌를 문제 해결 모드로 미리 예열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소, 다시 말해 해결책의 잠재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를 때까지 그냥 고요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을 의도적으로 불러내는 아주 효과적인 명상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미래는요, 우리가 그냥 기다리다가 도착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미래는 우리가 직접 창조하는 겁니다. 바로 비전이라는 설계도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내일을 만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우리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위대한 진보는 맨 처음에는 누군가의 상상력 속에서 피어난 아주 연약한 아이디어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그 꿈이 명확한 비전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작업장, 그곳에서는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창조적 비전을 통해서 어떤 멋진 미래를 빚어내고 계신가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비전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기업 시스템을 만든 원동력이며 문명의 건설자이자 개인적 성취의 열쇠입니다. 헨리 포드, 앤드류 카네기 등 수많은 위인들은 초라한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상상력을 창조적 비전으로 발전시켜 막대한 부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창조적 비전은 단순히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명확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담대한 정신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